여러분은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묘 수는 무려 254만 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는 반려묘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고양이는 우리의 어야.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러게. 사랑을 받고 아이, 있습니다. 이쁘다. 하지만 모든 고양이가 다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흔히 길고양이라고 불리는 야생 고양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나요? 밖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라고 다 똑같은 고양이가 아니라는 점을요. 밖에서 사는 고양이들은 사는 장소에 따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주로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는 길고양이, 산지나 국립공원 등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는 들고양이라고 부른다 해요. 여러분은 혹시 이 들고양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나요?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는 비단 이름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장소에 사는 두 고양이는 관할 부서와 적용 법률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들고양이는 때론 유해동물로서 안락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보호해야 할 연약한 생명과 환경을 해치는 악동. 여러분은 혹시 두 고양이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집과 길과 들, 태어난 장소, 살아가는 환경이 다를 뿐 결국 다 같은 고양이. 이들이 서로 다른 운명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친구는 한 시골 마을에 살아가는 들고양이 호두입니다. 호두가 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건 약 2년 전부터였습니다. 마을에 사는 들고양이들 중 발이 한쪽 없는 호두는 유독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늘을 고르는 작업을 하우스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방학을 맞이해서 일손을 도우러 왔었습니다. 근데 아이 하나가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고양이를 보더니 그 먹고 있던 소시지를 던져줬는데 그 고양이가 그걸 물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다리가 한쪽에 없었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새끼들을 갖다 주는 모습을 보게 돼서 그때 아마 좀 불쌍하고 그러니까 먹이를 주게 되고 주위에 자주 보게 되니까 호주라는 이름을 붙여줬었습니다. 척 보기에 크기가 작아 어린 고양이인 줄 알았던 호두는 가까이서 보니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젖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나눠준 먹이를 물고 어디론가 재빨리 사라진 호두는 얼마 뒤 어린 새끼 여러 마리와 함께 비닐하우스 앞 컨테이너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고양이들이 어미를 떠나 각자 독립을 할 때까지 호두는 한철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호주로 인해서 동네 분들이 알고 보니까 저희만 뭐 먹을 것을 챙겨준 게 아니고 그 동네 분 중에도 그 호주가 그 다리 없는 거 보고 불쌍해서 먹을 거를 챙겨주기 시작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쩌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발 한쪽이 없어 힘들었던 호두는 발이 없어 마을에 섞여들 수 있었습니다. 호두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또 다른 마을 주민이 호두에게 정기적으로 밥을 주기 시작했고, 덩달아 마을에 사는 다른 고양이들 역시 안정적인 식사 배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두의 삶이 완전히 나아진 것만은 아닙니다. 더 이상 굶주릴 일은 별로 없지만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호두는 다른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고 1년 중 대부분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고양이 개체수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그냥 긍정적인 쪽으로만 생각은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호두로 인해 늘어난 고양이의 개체수는 마을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스럽고 하는 행동들 보면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냥 누군가에게는 바라만 봐도 행복을 주는 가족, 또 누군가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마을 주민.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한편으론 누군가에겐 연민의 대상, 그리고 누군가에겐 때론 불편한 이웃.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만큼이나 고양이는 다면적인 정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들어가면서 뭐 밥을 왜 주냐, 고양이 밥 줘서 자기네들이 그 고양이 밥 먹기 위해서 집에 다 들락거리면서 뭐 이것저것 무슨 음식이나 집안에 해가 끼친다. 자기가 뭐 아예 집으로 데려가서 주는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동네 길가에서 주면은 이제 길고양이들이 사람 손을 타게 돼서 이렇게 민가에 더 자주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네 주민들도 이제 피해를 받으니까 그런. 저는 솔직히 고양이들이 자기네들한테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악한 고양이들이 악하게 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밥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면서 제가 그걸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 좀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길고양이와 들고양이의 차이를 논하기 이전에 고양이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논쟁들 중심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쪽의 손을 섣불리 잡아주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게 불편했다면 그걸 이제 책임을 그 길고양이 버린 사람, 그러니까 사람 인간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애꿎은 약간 말도 못하는 짐승을 학대한다? 이건 그냥 솔직히 저기 뭐 피해에 대한 뭔가 외침이 아니라 그냥 화풀이인 거죠. 화풀이. 고양이 문제에 관해 우호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고양이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짐승, 말 못하는 짐승 가서 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서 물면서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왜 개인적인 무슨 뭐 싫어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굳이 고양이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의 주인공인 고양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사는 장소가 다를 뿐인 고양이들이 처한 상이한 운명을 보며 때론 그 가여운 처지를 안쓰러워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사는 곳에 따라서 그런 거로 나눈다면 저희 왜 시골 사람이라서 차별받는 느낌인 게 동물들도 시골에 있으면 그런 건가요? 완전 차별이라 생각해요. 약간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죠. 길고양이나 결국 다 같은 고양이, 다 같은 생물이고 사실 약간 그 근본 원론적으로 그 약간 타고 들어가 보면은 그냥 다 인간이 벌어서 생긴 존재들인데 그게 뭔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사는 곳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들고양이의 처지를 딱하게 느끼는 건 어쩌면 그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태어난 장소, 살아가는 환경이 다를 뿐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람,
다 똑같은 고양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우리 살아가는 그 구조랑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입장 이해하고 서로 처지 이해하고 뭐 배려하고 매일 그냥 늘상 사용하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지켜지기 어려운 것들 그냥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좀 정 좀 사랑 좀 이렇게 좀 한 번 좀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관대한 사이가 되었으면 해요. 너무 입장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다른 상대 입장도 이해해보려 하고 타인을 좀 더 배려하고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이나 타인의 불행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지닌 보다 관대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